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 미드저니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번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일부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번 영상에서도 무료 나눔 전자책 이벤트를 10명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역시 미드저니를 공부함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영상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및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카메라 자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렌즈도 그렇고요. 이거 공부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기도 했고 정말 구글링도 많이 하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사실은 저도 구도는 많이 활용을 해도 카메라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뭐 마이크로 렌즈, 이런 완전히 근접사 혹은 보케, 이렇게 뒷배경을 흐리게 하는, 피사체로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이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쓰는데, 틸트 시프트 렌즈 이런 거 솔직히 잘 안 쓰고요. 뭐 캐논 EOS 5D 이거 1280만 고화질의 실내에서 이제 우수하게 촬영되는 카메라인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하는 거고요. 뭐 핫셀블러드 이거 카메라 아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아시는데, 이제 사람의 눈과 되게 비슷한 화각으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죠. 마이크로 카피, 현미경 기법인데 많이 활용하진 않습니다. 모션 블러 많이 활용하고요. fisheye 렌즈, 위성 사진, 셔터라이트 이미지 이거 많이 활용하고요. 모션 블러 같은 경우도 속도감을 부여하는 거에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카메라 렌즈 프롬프트입니다.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서 다음 조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명도 되게 중요한데, 조명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조명 다음에 분위기가 들어갑니다. 조명에는 하프리어 조명, 백라이트, 내추럴 라이팅, 장시간 노출, 뭐 백열, 무디 라이팅, 시네마틱 라이팅, 스튜디오 조명, 소프트 라이팅, 아름다운 조명, 블루아워 라이팅 이거 많이 활용하고요. 일출 전과 일몰 후 1시간 정도의 시간이어서 이거 되게 아름답게 나오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골든아워 라이팅도 마찬가지고요. 선셋 라이팅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노을이죠. 일몰, 석양이라고 하죠. 황혼 조명, 역광 많이 쓰고요. 드라마틱 조명,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것들은 이제 입체 광원 조명,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좀 반짝거리는 그런 조명, 레이저 조명 마찬가지고요. 형광 조명 마찬가지고요. 흩날리는 알록달록한 광선, 이거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제가 좀 많이 활용하는 조명 기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기에는 너무 많고 저도 다 이거 외우지 못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 사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미드저니 켜놓은 상태에서 이 프롬프트 사전을 켜놓고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이 프롬프트들을 그냥 현장에서 바로바로 써먹으면 되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십니다. 이 미드저니 프롬프트 사전이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색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색상은 기본적으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미드저니에서 특히 이런 색상을 되게 잘 뽑아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미드저니한테 맡겨서 출력이 되는 색상보다 저희가 이렇게 색상까지 지정을 해주면은 컨트롤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호박색, 아쿠아 색상, 아쿠아 마린 색상, 버건디, 진홍색, 흑단색, 에메랄드, 자홍색, 초콜릿색, 황금색, 그리고 인디고 컬러, 아이보리색, 이끼 색상, 장미색, 연어색, 사파이어 색상, 석판 색상, 황갈색, 귤색, 청자색이나 보라색, 실질적으로 다들 많이 활용하는 색상이고요. 색상을 활용하고 조명을 활용하면은 이미지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다음은 무비 게임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스타일의 한 종류인데, 이 스타일을 집어넣음에 따라 이미지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롬프트에다가 블레이드 러너를 넣으면은 그 블레이드 러너 스타일의 이미지를 출력해 주고요. 뭐 인셉션, 매드맥스, 물랑루즈, 펄프픽션, 쇼생크 탈출, 다크나이트, 제5원소, 매트릭스, 슈퍼마리오, 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 이건 게임 부분이죠. 디아블로, 프라우드, 파이널 판타지, 포트나이트, 갓 오브 워, GTA, 메탈 기어 솔리드, 마인크래프트, 오버워치, 레드데드 리뎀션,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게임하고 무비 스타일만 잘 알아도 아주 짧은 프롬프트로도 상당히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출력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프롬프트에 매트릭스 스타일만 집어넣어도 정말 그 분위기 자체가 매트릭스처럼 나오고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롬프트에 16비트 2D 게임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게임 분위기의 스타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무비 앤 게임 스타일만 잘 활용해도 아주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다음 거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서브컬처 스타일인데 이 서브컬처 스타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거는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본 것도 있지만 제가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거는 미국 문화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서는 알고 있는 거는 뭐 좀비 스타일이라든가 저희가 아는 건 뭐 사이버펑크 정도, 그리고 솔라펑크나 바비코어, 요즘 바비코어 뭐 바비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 이제 뭐 바비코어라든가 신스웨이브도 이제 뭐 어떤 배경을 활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고,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활용함에 있어서 게임이나 영화처럼 이 서브컬처 스타일도 이 프롬프트만 집어넣음으로써 이미지의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이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 템플릿을 활용해야 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계별로 해야 되는 거고, 점진적으로 프롬프트를 추가해야 되는 거고, 반복적으로 단계별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는 1단계로는 주제, 환경, 매개 변수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단계 주제, 환경, 매개 변수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주제, 환경, 매개 변수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기초적인 프롬프트고요. 예를 들어서 뉴욕 거리에 있는 마고 루비라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한글을 그대로 파파고를 돌려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바로 이 미드저니에서 바로바로 실습을 하면서 하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땐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실습보다는 이론적인 걸 먼저 하고 다음번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글을 그대로 파파고 번역에 돌려서 프롬프트를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기초적인 프롬프트고요. 보시면은 뉴욕 거리에 있는 마고 루비라고 했을 때 나오는 주제, 환경, 매개 변수입니다. 그럼 저보다 한글이나 이런 문법적인 거를 분명히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고 루비가 주제가 되겠죠. 마고 루비가 주제고 환경이 뉴욕 거리에 있는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주제가 영어로 했을 때는 마고 루비가 바로 주제 나오고 그 다음 환경, 뉴욕 스트리트가 나오는데 한글로 했을 때는 주제가 뒤에 나오죠. 환경이 앞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상관없이, 그렇다고 한글로는 마고 루비가 뉴욕 거리에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고 루비가 뉴욕 거리에 있다 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해도 뉴욕 거리에 있는 마고 루비 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와 맞아 떨어지는 문법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몇 가지 순서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시면 정말 화려하게 잘 나오죠. 이렇게 이런 이미지들은 어떻게 보면은 뒤에 그 카메라 기법을 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 중에 카메라 기법이 있었죠. 뒤에를 피사체를 돋보이게 하고 뒤에를 흐리게 하는 보케 기법이 있었습니다. 보케. 근데 그냥 일반적인 프롬프트만 해도 이렇게 기술을 쓴 것처럼 나오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색상도 이쁘게 나오고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옷의 색상이나 머리카락 헤어스타일, 그리고 얼굴의 눈의 색상이라던가 이 안에 입은 옷들, 이렇게 폴라티처럼 올라가 있는 옷을 입었는지, 셔츠를 입었는지, 혹은 어떤 걸 입었는지, 이런 거조차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서 한 단계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단계, 1단계는 주제, 환경, 매개 변수였죠. 여기에 구도와 주제 설명이 추가됐습니다. 2단계는 구도, 주제, 주제 설명, 환경, 매개 변수.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약간 초급 프롬프트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제가 구도, 주제, 주제 설명, 환경, 매개 변수인데 주제 설명을 한번 빼고 보고 실질적으로 구도가 이 프롬프트 미드저니에서 먹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구도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했던 구도가 아니라면은 저희가 구도를 미세 조정함으로써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도에는 와이드 앵글을 넣어봤고, 처음에 저희가 배운 것처럼 이렇게 태그형 프롬프트와 문장형 프롬프트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태그형 프롬프트 위주로만 해도 됩니다. 이 뒤에 제가 실험을 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은 2단계는 구도, 주제, 환경, 매개 변수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와이드 앵글 뉴욕 거리에 있는 마고로비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와이드하게, 약간 요거는 아래에서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와이드하게 잡았습니다. 물론 마고로비하고도 비슷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셔츠를 안 입었을 수도 있고, 이런 배경이라던가 어떤 머리 색상,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외투나 날씨, 옷들, 분위기,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다 미세 조정할 줄 알아야 진정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기본적으로만 해도 이렇게 잘 뽑아내죠. 색상도 그렇고요. 미학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전 거는 이 주제 설명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2단계 구도, 주제, 주제 설명, 환경, 매개 변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는 이 와이드 앵글, 주제는 마고로비죠. 환경이 뉴욕 거리에 있는, 주제 설명이 바비 인형 화장을 한. 그래서 와이드 앵글, 마고로비, 주제, 뉴욕 스트리트, 환경이 여기는 먼저. 이게 순서는 안 맞죠, 여러분? 보시면은 순서는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영어 문법적으로는 이 프롬프트 프레임워크가 순서가 어느 정도는 맞는데, 한글로 했을 때는 뭔가 맞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죠.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문법적인 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비 인형을 한 것처럼, 뭔가 옷차림도 이렇게 바비 인형을 한 것처럼 나오고요. 보시면은 약간 인형처럼 나오는 이런 와이드 앵글 구도인데 약간 밑에서 찍은 그런 각도도 나오고요. 얼굴도 이거는 상당히 마고로비처럼 나왔지만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마고로비처럼 나오진 않았죠,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약간 인형 머리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바비 인형 화장을 한 프롬프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인형 같은 머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가 좀 부자연스럽긴 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와이드 앵글 뉴욕 거리에 있는 바비 인형 화장을 한 마고로비, 이것과 와이드 앵글 뉴욕 거리에 있는 마고로비, 바비 인형 화장을 한, 이렇게 뭔가 문법적으로 이제 앞뒤가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영어로 봤을 때도 와이드 앵글 마고로비 on 뉴욕 스트리트 with 바비 돌 메이크업, 이렇게 된 것과 와이드 앵글 마고로비 in 바비 돌 메이크업 on 뉴욕 스트리트 라고 했을 때, 이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로 봤을 때는 구도, 주제, 그리고 주제 설명, 환경, 매개 변수, 이게 프롬프트 프레임워크 순서에 맞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결과를 보면은, 보시면은 조금 더 뭔가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했을 때 조금 더 뭔가 원하는 결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모습보다는, 이런 이미지 출력보다는 프롬프트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는 약간 이런 모습이겠죠. 뭐 이런 거는 너무 오징어 게임처럼 나왔는데, 그래도 이거 보시면은 상당히 마고로비가 정말로 바비 인형 화장을 한 것처럼 뭔가 진하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아주 상당히 괜찮게 나왔죠. 뭔가 핑크핑크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의 순서를 맞추는 게 어느 정도는 괜찮다. 특히 이 구도 부분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실습을 할 때 이 구도가 주제 뒤에 나왔을 때와 주제 앞에 나왔을 때의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의 길이가 길어져 2부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3부로 편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전자책의 댓글을 작성해줄 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전자책을 발행했는데 30명에 한해서 제가 선착순으로 무료로 배포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위주로 해가지고 만든 전자책이고요. 대기업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서 이벤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내용은 전자책을 읽고 댓글에 리뷰를 써주실 분을 30명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보상으로는 전자책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이벤트 조건은 댓글로 전자책 신청합니다 라고 작성하신 후에 아래 제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댓글이나 질문 댓글은 제외하고 댓글로 전자책 신청합니다 라고 써주신 분에 한해서만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긴 영상 보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마드 AI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